네, 저희가 첫 영상에서 네. 이승우로 어그로를 끌어봤잖아요. 어그로라니요. 아니 아무튼 뭐 이승우 얘기를 다뤄봤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강인 얘기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아무래도 축구 팬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쏠려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한번 라리가 전문가로서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털다니요, 이 사람아. 이렇게 아, 전문가를 모셔놓고 어그로 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기대만큼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리가에서 10경기 출전하고 있는데 선발 출전은 2경기에 불과하고요. 2경기.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5경기 출전을 했지만은 출전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에도 출전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경기 정도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17경기. 경기 수로만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적어 보이진 않는데 그게 아무래도 교체 투입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적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네. 주로 교체 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갈증이 이강인 선수 팬들에게는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12월 중순에 부상을 당하고 1월 중순까지 못 나오다가 부상을 회복한 이후에는 이전과 비교하면은 출전 기회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강해요. 네. 후반기 들어서는 더욱더 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셀리노 감독 시절에는 이강인이 전력에서 거의 배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현재 스쿼드를 구축한 감독은 마르셀리노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셀레데스 감독으로 바뀌면서 셀레데스 감독은 이강인에게 출전 기회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상 중이던 선수들이 차근차근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비 쪽에는 부상이 많습니다. 발렌시아는 가라이라든가 가브리엘도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부상은 많지만은 그동안 부상이었던 게데스도 돌아왔고요. 그리고 체리셰프도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경쟁자가 계속해서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즌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 이제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워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부상자들도 돌아오면서 포지션 경쟁이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로 셀레데스 감독도 4-4-2 포메이션을 가동합니다. 물론 공격을 전개할 때는 4-3-3 형태로 변화를 꾀할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4-4-2 포메이션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곳은 좌우 측면 그리고 최전방 투톱이에요. 중앙 자리는 다니 파레오가 버티는 가운데 코클랜과 콘도그비아가 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뛸 가능성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현지의 평가들도 이강인 선수의 피지컬적인 능력 그리고 수비적인 능력 수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측면 자원들과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이제 에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페란 토레스가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 네. 그리고 왼쪽은 솔레르가 주로 기용이 되지만은 왼쪽 라인에서 뛸 수 있는 게데스와 체리셰프가 부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레르는 오른쪽에서도 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세 번째 옵션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전방 투톱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투톱이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막시 고메스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가운데 로드리고가 그동안은 에이스 역할을 했지만 로드리고가 지금은 몸 상태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케빈 가메이로도 부상이 좀 잦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톱 자리에 쓸 수도 있겠지만 게데스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라이커들이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막시 고메스하고 로드리고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결국은 주전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발킥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패스 그렇죠. 그리고 헤타페전에서 골을 넣는 장면을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파고들면서의 연계 플레이 또는 슈팅 그리고 전진 패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피지컬적인 능력 압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능력 결국은 수비 가담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 등장할 때부터 라리가 전문가들은 이강인 선수의 순간 스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순간 스피드.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순간 스피드는 나쁘지 않다.
근데 주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 거리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쫓아가면서 압박하는 데 있어서 또는 쫓아가서 수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아서 빠를 것 같은데 경기를 막상 보면은 빠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것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단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서 움직일 때에는 굉장히 잘해준단 말이에요. 어휴, 월드컵 때 장난 아니었죠. 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팀의 부품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가? 아, 그럴 때는 이강인 선수가 매력적인 선수인가? 중심이 아니라 네. 이렇게 11명 중 한 명으로서 뛸 때는 네. 결국 이강인 선수가 부품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감독들이 육각형의 능력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하는 부분은 정말로 뛰어나고 아.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순간마다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육각형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한두 군데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능력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출전하는 경기들을 봤을 때에는 코파델라의 경기 또는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전체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 마요르카전, 헤타페전 이런 경기마다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아직은 선발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기회는 주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회는 주고 싶은데 선발로 쓰거나 승부처에서 쓰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 뭐 흘러간다고 치더라도 여름 이적 시장이라는 또 이제 분기점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의 선택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발렌시아는 다음 여름이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발렌시아 팀 전체적으로 네. 변화의 시기다. 왜 그러냐면은 셀레데스 감독이 계속해서 갈지 저는 또 의문이고요. 감독의 거치부터. 네. 그리고 선수단의 변화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을 경험을 쌓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은 3경기인데 올 시즌은 10경기예요. 라리가 기록을 봤을 때. 아, 많이 늘어났죠. 네,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경험을 바탕을 해서 팀의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위 얘기해서 중하위 레벨의 클럽이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서 전술을 짠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렇다면 임대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팀에 따라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승우 이적건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감독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단 관계자가 약속한 것은 그냥 약속일 뿐이거든요. 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의 건에서도 이 신트트라이던 구단주가 어느 정도 약속을 해서 그쪽으로 이적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도 선택을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강인 선수는 여전히 경험을 쌓아야 되고 더욱더 발전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전히 어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경험을 쌓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팀의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적이든 임대든 잔류든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에서도 인정을 한다고 봐요. 물론 일부 스페인 언론은 이제 거품이 좀 빠졌다. 에이 무슨 네. 이제 몇 살인데. 이렇게 보도하는 일부 스페인 언론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발렌시아 내에서 최고로 각광받는 유망주거든요. 키우고 있죠. 예.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성공했다는 점에서도 발렌시아는 이강인이라는 카드를 놓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이강인 선수는 팀에서는 확실히 인정을 받고는 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쌓고 그리고 팀적으로나 아니면은 자신의 실력적으로나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이강인 선수한테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친하지도 않는데 내가?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야, 나는 뭐 손흥민이나 다른 선수들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만나본 적이 없어. 또 이렇게 파이팅 한번 해주면은 감동받아가지고 다음에 연락 한번 올지도 모르니까. 아, 그런가요? 이강인 선수 파이팅입니다. 너 비웃었니? 이강인 선수 힘내세요. 아무튼 진짜 뭐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급하게 너 이제 그만해 주셔도.